안녕하세요, 토이정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경일 기념일 뽀글이 색칠놀이 2편 완결편 여러분께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연 들어갈게요.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방정환 아동문학가가 최초로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였으며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다시 정했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친구들과 더 재미있게 뛰어놀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답니다.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의 처음 이름은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1973년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모든 어른,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뜻에서 어버이날로 변경되었죠. 이날은 부모님께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을 상징하는 꽃인 빨간색 카네이션은 어버이에 대한 사랑, 건강을 기원하는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스승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의 원래 이름은 은사의 날이었습니다. 날짜도 5월 24일이었죠. 그러다 1964년에 날짜는 세종대왕의 단신일인 5월 15일로 이름은 스승의 날로 변경되었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이 담긴 편지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을 하고 2년 뒤인 1950년 6.25 전쟁을 겪으며 많은 국군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6월 6일이 되면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각종 추모 기념식을 합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전 국민은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분 동안 묵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에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널리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알렸습니다. 제헌절은 외세의 지배체제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 수호를 다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현재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랍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광복절은 민족 해방과 조국 광복 및 독립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평화를 기원하는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추석은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인사하고 묘를 살피며 돌보는 성묘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도 하므로 늘 이날만 같았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추석의 대표적인 전통놀이는 둥근 달 아래에서 손에 손을 잡고 돌고 도는 강강술래나 제기를 발로 차며 노는 제기차기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반달 모양 송편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색칠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어떤
날인지 알아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양해 말씀 구할게요. 개천절은 10월 3일이고요.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개천은 하늘이 열리다라는 뜻이며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처음 세운 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천절 날짜에 관해 다른 한편에서는 당군왕검의 아버지인 환웅이 땅으로 내려온 날이 10월 3일이어서 이날로 정해졌다는 의견이 있답니다. 이렇듯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등장, 민족 국가의 건국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자, 신화, 당군 신화가 있죠. 그 다음 한글날은 10월 9일이에요.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을 보급하고 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국경일입니다.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졌으며 연구를 거듭하여 1446년에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반포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세종이 백성을 매우 아끼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22일 또는 23일경 동지예요.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절기는 한 해를 24수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농사를 지을 때 자주 이용한답니다. 이날은 새해의 달력을 만들어주고 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 팥죽을 쏘아 먹는데 예로부터 팥의 붉은색이 악기를 쫓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팥죽에 들어간 찹쌀가루로 만족한 경단인 새알심을 자기 나이만큼 먹어야 복이 온다는 재미있는 속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에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을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다음 날인 25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가장 크고 화려한 축제일로 전 세계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과 상관없이 이 날을 기념합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과 함께 어린이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준 날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꾸미고 신나는 캐럴 들으면 더욱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죽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경일 기념일 뽀글이 색칠놀이 2편 완결편에 대해서 여러분께 시연을 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